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평생.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인생의 황혼기,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을 누리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휴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고 보니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주 되묻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직장 동료도 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내가 지금 받는 이 연금이 나의 마지막 월급이라면 이 돈으로 정말 괜찮은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 조용한 독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년 세대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했지만 은퇴 후 돌아오는 것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뿐. 그 숫자가 나의 남은 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작아지고 때로 외로워집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사회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은퇴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든 이들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즉 미국의 국민연금만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에서 70대가 받는 평균 연금은 한 달에 약 $2,500, 우리 돈으로 약 34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물론 연금을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에 70세까지 기다린 이들은 더 높은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연금이 우리 노후의 전부가 되어도 괜찮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 홀로 사는 72살 여성 정 선생님의 삶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뉴욕에서 살았고 66세에 은퇴한 뒤 70세가 될 때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달 $2,700, 약 370만 원의 비교적 높은 연금을 받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멀리 살아 사실상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다행히도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추가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은 크게 덜었습니다. 물론 치과나 안경, 보청기 등은 직접 부담해야 해서 매달 약 $400, 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나가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협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노인 전용 아파트에 살며 월세로 $700를 냅니다. 교통은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버스 카드를 이용하고 복지관에서 때때로 저렴한 식사를 해결하며 식비와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을 약 $1,800, 우리 돈 25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굶거나 고립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줄어드니까 그게 참 고맙죠. 요즘은 가끔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여유도 생겼어요. 정 선생님의 삶은 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비 통제가 노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텍사스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이른한 살 이상호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노후를 위해 비교적 세심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둘 다 7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남편은 $2,400, 아내는 $1,900, 합쳐서 매달 $4,300, 약 59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 약 $30만 달러의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자산은 대출 없는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없습니다. 덕분에 부부의 월 고정 지출은 $2,000 안팎으로 안정적입니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남은 퇴직연금은 주로 여행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들의 경조사 같은 예외적인 지출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셜연금은 우리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다면 매달 불안에 떨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건 위험합니다. 미국의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거든요.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자산과 안정적인 주거가 결합될 때 비로소 불안 없는 노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여유로운 삶은 결국 스스로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랜 시간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김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사회보장세를 꾸준히 낸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받는 돈은 $1,900, 약 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부담은 살인적인 캘리포니아의 생활비입니다. 다행히 정부 보조를 받아 월세는 $600만 내고 있지만 식비와 공과금, 매달 들어가는 약값을 포함하면 월 수입은 언제나 적자입니다. 주변 친척들의 도움이나 지역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까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김혜진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이 돈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도 병원 가기 전에 돈 걱정부터 해야 하고 냉장고는 자주 비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김혜진 씨의 이야기는 평균이라는 숫자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2,50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초기에 소득이 낮았거나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경력이 단절되었던 사람들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게 되며 이들에게 연금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에도 벅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나의 생활 구조가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나의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남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배우자 연금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생활비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 주거비는 얼마나 드는가?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고 내 연금 수령에 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를 떠나 귀촌하는 것,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실속 있는 의료 대책을 세우는 것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연금 외에 또 다른 소득의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재정은 하나의 다리로는 위태롭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물론 소규모 임대 수입,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작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달 20에서 3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노년의 삶에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삶의 질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병원이 가까운 곳, 외로움을 해소해줄 친구와 커뮤니티가 있는 곳,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받는 연금으로 정말 괜찮은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일 수도 아니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연금액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갈지를 고민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은 단순히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며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연금 내역을 점검하고 생활비 구조를 재조정하고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할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연금은 숫자를 넘어 평온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열어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더 지혜롭고 평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